중국과 한국 전략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휴머노이드 한 대당 원가가 중국 공급망이 거의 3분의 1 수준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로봇의 모터나 액추에이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 쪽 주요 소재, 중국의 생산 비중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로봇 이런 첨단 제조업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는 글로벌 제조 강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조업을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필요한 기술들이 저희는 모두 내재화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산업에서 탈중국화를 꾀하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수혜가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AI 생태계 내에서 아직은 생소할 수도 있는 휴머노이드 테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양국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왜냐면 하드웨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도 있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경쟁도 치열한데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 하면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우며 로봇을 통해서 줄어드는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으로 발돋움했고요. 세계 최고의 로봇 제조업 기반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이 바로 이 AI 플러스 이니셔티브인데요. 결국 이게 AI를 제조, 소비, 금융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AI 모델 그리고 알고리즘 투자 지원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엠바디드 AI 국가 전략화 흐름은 AI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결합하는 전략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산업 현장에 쓰이는 형태로 AI의 산업화를 진행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뿐 아니라 기관, 대학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통합해서 지역별로 휴머노이드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면서 이 하나의 공유된 생태계를 만드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데이터 플라이휠을 센터 형태로 가속화한다 이런 점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이 AI 모델에서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빠르게 그 격차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또 2024년 LLM 출시를 본격화한 딥시크는 1년 만에 미국의 최상위 AI 모델을 개발 중인 구글 그리고 오픈 AI의 기술력을 빠르게 추격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기조에는 단연 딥시크뿐 아니라 중국의 초대형 테크 기업들의 AI 모델 협력이 뒷받침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직접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지분 투자 혹은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대형 모델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형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유비테크와 바이두의 대형 모델을 통한 통합 사례 아니면 화웨이의 다양한 휴머노이드 협력사와의 소프트웨어 협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화웨이는 엔비디아와 비슷하게 AI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한 합성 데이터, 시뮬레이션 기반 데이터 생산 플랫폼을 공개하는 등 중국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 느끼는 게 우리가 중국의 AI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중국의 AI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중국에 출장 갔었을 때도 정말 AI가 없는 곳이 없고 거기는 정말 그냥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외국인이 오면은 바로 이게 기기 들이밀더라고. 아이플라이트 기기를. 그런 거를 봤을 때 중국은 중국 안에서 충분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력들이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많이 느꼈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느낄 수는 없지만 발전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중국 출산율이 또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이제 기회를 바꾼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좋은 건데 이미 세계 최대로 로봇 제조 기반을 갖춘 거는 저희도 이제 알고 있고 투자자분들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딥시크나 화이 같은 빅테크 AI 모델을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말씀 주신 인바디드 AI가 국가 전력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고 이제 중국이 정부 정책으로 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저는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더해서 민간 기업들까지 다 협력해서 데이터 표준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미국을 어느 정도로 턱 밑까지 추격을 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좀 돋보이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의 무서운 기세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국내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코리아 휴머노이드는 과연 어떤 소프트웨어 무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종업원 10,000명당 로봇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 밀도 1위의 국가이자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서 다져진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데에서 로봇이 매우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면 발빠르게 공장에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에 한국의 최대 강점은 바로 풀스택 내재화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부품인 액추에이터, 반도체, 배터리부터 생산, 소프트웨어까지 밸류체인이 모두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입할 공장까지 모두 완비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피지컬 AI라는 거는 사전 훈련 모델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장 데이터로 실시하는 사후 학습이 결국 성능을 결정합니다. 한국 그리고 제조업 비중과 로봇 밀도는 세계 최상위로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전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이 바로 넥스 얼라이언스입니다. 정부는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과 컴퓨팅 자원을 확보를 위해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 주도 사업으로 로봇 관련 기업과 로봇 수요 기업을 매칭을 시켜주고 실제 산업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시장 개화로 소프트웨어 발전도 기대되는데요. 한국에서는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 밸류체인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휴머노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제조 시스템을 통합하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 통합을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지컬 AI라는 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투입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 팩토리를 갖추게 하고 로봇이 실제로 공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운영 소프트웨어를 관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로봇 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일단 그 식당 가면 로봇들 돌아다니죠. 근데 그것도 로봇 밀도 인구로 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그 맞닥뜨리는 로봇들은 그런 로봇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휴머노이드라는 게 AI가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관련된 공장이 너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로봇 밀도 인구도 높기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된다면 그 로봇 밀도가 높은 그 자리에 휴머노이드를 이제 갈아 끼우면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가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가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라는 거는 뇌가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AI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충분히 성장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물량과 데이터의 댐이라고 보면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밀 제조 현장, 거기에 플러스 로봇들이 훈련할 수 있는 무대가 다 완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2026년을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양국이 꼽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딱 하나씩 집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6년은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선 가장 큰 기대주는 유니트리라고 보실 수 있고 이미 4족 로봇 개를 대중용, 산업용으로 상용화를 이미 시켰고 양산 경험 그리고 인지도를 쌓아온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컨피덴셜하게 IPO를 진행 중이고 있긴 한데 연내에 본토에 상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에즈봇 같은 경우는 화웨이 AI 칩 개발자들이 창업한 회사로서 산업용, 작업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핵심 타겟으로 내세우고 있고
연내 홍콩 IPO 예정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화웨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한 레주봇도 작년 10월에 15억 위안 수준의 프리 IPO 라운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고요. 연내 본토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상업화 그리고 침투율이 증가하는 이 신산업 초기 국면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 장비 위주들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먼저 튀어오르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어 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 전기차 산업을 보시면 전기차 침투율이 10% 전후였던 21년 초부터 부품주인 2차 전지부터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게 관찰이 되었던 것처럼 이 휴머노이드 산업에서도 동일한 주가 흐름이 관측될 것으로 보이고요.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시면 선행적으로 주가가 갈 수 있는 부품주들을 밸류체인에 걸쳐서 약 70% 정도 포함을 하고 있고 완성형 로봇 제작 업체가 약 한 30% 비중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밸런스 있게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상장을 앞둔 기업들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저도 유니트리가 언제 상장할지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술을 넘어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완성형 로봇 업체 30%, 핵심 부품주 70%를 골고루 담은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의 포트폴리오처럼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균형 잡힌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올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 휴머노이드 산업은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올해 유난히 1월 달에 너무나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서 올해 전망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딱 하나만 본다면 뭐 봐야 되냐? 일단 CES 봐야 됩니다. 지난 CES 2026의 주인공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는 최고 로봇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현대차에만 국한된 호재가 아니라 국내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큰 관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이슈였습니다. 아틀라스 발표를 통해서 단순히 휴머노이드라는 것이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휴머노이드의 미래를 앞당기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중국 뒤에 가려진 후발 국가로 인식이 됐지만 이번 CES를 통해서 한국은 휴머노이드 산업의 신흥 강자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휴머노이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도 CES에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뉴스로 막 여기저기 나오고 젠슨 황이랑 정의선 부회장이 뭐 비밀 회동을 했다 이런 뉴스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현대차 뭐 주가도 그렇고 그다음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의 주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래서 올해 정말 기대가 되는 섹터다. 국내 시장에서 정말 기대가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을 돌아보면서 내년도 같이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양강 패권 구도 속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빠르게 투자를 늘려가면서 패권 경쟁을 지속해서 전체 시장을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종사자 30억 명뿐 아니라 외식업계 그다음에 가정용 로봇까지 포함하면은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느꼈던 건 가정용 휴머노이드입니다. 빨래도 잘 개고 그다음에 요리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유비테크 기업도 한번 갔었을 때 했었는데 일단 해당 산업은 단일 기업의 테마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모델 시뮬레이션 학습, 핵심 부품 및 소재 등으로 구성된 복합 밸류체인으로서 전반적인 수요처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같은 신산업의 경우에는 완제품보다는 밸류체인 전반에 분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특정 승자를 맞추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초기에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ETF로 분산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휴머노이드 산업의 성장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타이거에서 이런 전체 생태계를 겨냥한 밸류체인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솔루션을 한국과 중국 두 국가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6년 CES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작년 중국이 각광을 많이 받았고요. 올해는 우리나라 휴머노이드가 유독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중국과 한국의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